들어서 상당히 시니어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이렇게 급부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이 노인 실버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같이 논의도 해오고 세미나도 여러 차례 우리가 해오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오늘은 정말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님들하고 같이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하성기 이사장님께서 직접 기조 강연 내용도 쭉 훑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원칙적인 문제에서부터 글로벌적인 추세,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가 오늘 또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발제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방향이야 또 원칙적인 문제야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고,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는 그 정확한 세부적인 방향성을 찾는 데에 오늘 전문가 토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하나 주워 담아서 그걸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잘 모색해서 정말 한국형 시니어 타운이라든지 한국형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들 시간을 내준 만큼 어떤 그 방향 월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 길을 찾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고요.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범부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데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또 이걸 일시에 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특히 노인 관련 문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하는 것들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 측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가게 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우리의 방법론을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숱하게 지난 90년대 들어와서도 이 시니어타운 문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온 바 있고, 또 실제 그런 것들이 단지형 형태로 등장한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제대로 성공한 모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시스템화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바로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형의 어떻게 보면 시니어타운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어떤 구축,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윤용호 박사, 그리고 또 아웃서프 뒤에 여러 가지 백업을 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제 토론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표 4는 희망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노인들한테 물었더니 두 가지입니다. 구입자금, 그 다음에 개량 개보수,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1, 2순위인데, 제가 여기서 직시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 또 건축 경과 연수가 길어
노후화였기 때문에 개량 개보수에 대한 지원 요구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럼을 기획하신 문 원장님이 아주 거창한 제목을 주셔서 등이라고 하는 여러 시설들을 넣었고요. 하나, 둘, 3개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어린이를 키우는 세대들을 위한 보육원 어린이 센터들이 좀처럼 또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이 이 하나의 지역 단위로 아주 이렇게 점처럼 뿌려져서 굉장히 일상생활로는 잘 커버할 수 있게 계획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하고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민간 협력에 의한 공생 방안도 모색, 민간 협력에 의한 공생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기획해내고 그런 것들 실현해내는 일들에 대한 노력들이 아마 이제 당장에 필요할 부분, 특히나 지금 경기도가 주로 제일 많이 3기 신도시에 제일 많은 것들이 아마 포진하고 있는 거니까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마 3기 신도시에서 그러에 대한 시도들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전문가 토론회 이런 거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거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들 그런 거에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따로따로 연금 제도를 완전히 따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결국에 고령자 주거랑 많이 관련됐다고 생각하는데 의료보험이 올라가는 것이 결국에 연령대별 의료보험으로 논의가 옮겨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고령자의 그런 소비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출생률과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ARP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한번 새로운 시각을 한번 말해 볼까 싶은데요. 비싼 곳과 아닌 곳에 대해서 좀 차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오면 그 임대주택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지었으니까 의료원과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에 후속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결국 프로그램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UR 얘기하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정비사업 노후 임대단 정비사업 얘기했지만 일본의 6월처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의 민간을 활용한 고령자 서비스 주택 이거를 어떻게 좀 한국에서 한국 고유의 특성에 맞게 잘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그 7%가 됐던 2000년대 시점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막 그런 데에서 민간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해왔지만 다들 그렇지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하나 20여 년간 한 발자국도 앞서가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가 7월로 19.5%가 이제 65세 이상이 돼요. 거의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변화하는 과정을 뭔가 그 안에다가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새로운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서 그 안에다 모든 걸 담겠다. 이거는 전혀 공급자 중심의 얘기지 사용자 중심의 얘기는 절대 아닌 것 같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분양이냐 임대냐 하는 것들도 역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또 실패가 될 겁니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담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껍데기 분양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 운영이나 뭐 이런 부분은 난 몰라 이런 상황을 하고 겉만 포장할 때 그렇죠. 우리 뉴스테이 뭐 심사해 보면 들어가기 전에 주거 서비스 다양하게 있는 것 다 끌어다가 예비 심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따로 뭐 이렇게 노인들만 모여서 하는 뭐 이런 시설 비슷한 그런 것들을 자꾸 제공하려고 하는 거 그거 저도 그게 좋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데 좀 많이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제가 뭐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견해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최근에 이제 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뉴스 나온 게 아까 최근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고령자 서비스 주택이라는 부분이 생애를 마감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계속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옆에 보고에서나 복지타운에 가서 통원치료 하거나 약간 입소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적극점에 해당되는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연결을 시켜준다면 오히려 새롭게 시작한다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조직하고 연결시켜준다면 우리가 그렇게 늦은 상황은 아니고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